안녕하세요. 김광삼 찐콕TV 김광삼 변호사입니다. 오늘 10시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담화하고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제 정치권에서는 반응이 굉장히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부터 중간에 조금 안 들은 거 제외하고는 다 들어봤는데 처음에 좀 긴장되더라고요. 왜냐면 한 20여 분 정도 했나요? 담화를. 그런데 그 내용 중에 사과 이런 얘기는 좀 들어갔지만 이게 무엇에 대한 사과인지 그런 내용이 안 들어가 있었고, 제가 지난 동영상 업로드 할 때 자화자찬하면 절대 안 된다, 그리고 또 힘들다는 얘기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주로 국민에 대한 성과 보고 이 정도의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정말 대통령이 됐건 대통령실이 됐건 이제 정무 감각이 너무나 없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들었어요. 그러면서 뒤에 무슨 말이 나올까 끝까지 기다렸는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구체적인 얘기는 나오지 않고 그냥 어쨌든 그냥 사과한다, 무엇에 대한 사과가 없는 거죠. 구체성이 그런 취지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국민의 눈높이에는 좀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기사회생으로 갈 건지 몰락으로 갈 건지 오늘의 담화와 기자회견이 결정을 할 것이다, 방향을 설정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일단 기사회생할 수 있는 그러한 담화나 기자회견은 아니었다, 이렇게 봅니다. 일단 하나하나 한번 우리가 이전에 적어도 이런 내용이 들어가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사과가 있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 항목별로 한번 얘기를 한번 하려고 그래요. 일단 이제 자화자찬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역시 모든 담화 때마다 자화자찬이 들어갔습니다. 성과, 개혁 이런 거에 들어갔어요. 근데 지금 오늘 담화에 대해서 국민들이 듣고 싶어하는 것은 이제 성과나 개혁 이런 얘기 아니거든요. 그런데 마치 성과를 이제 브리핑하는 그런 자리라고 우리가 헷갈릴 정도로 들어왔고, 또 본인도 2년 6개월 동안에 국민도 힘들었지만 이제 본인도 힘들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대통령은 당연히 힘든 자리예요. 또 대통령이 됐으면 그 힘든 걸 감내를 해야지, 누구한테 이 얘기하고 힘들다고 그런 자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좀 안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결국 2년 6개월 동안 노심초사하고 힘들었다, 그리고 경제 성장을 어떻게 이끌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다음 이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또 인적 쇄신 아닙니까? 지금 대통령이 되고 나서 거의 인적 쇄신을 한 적이 없어요. 전면적 인위적 개각, 인적 쇄신이 어떻게 보면 국면 전환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태원 사건 때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랄지, 또 의료개혁과 관련해서 돌파구를 마련해야 하면 보건복지부 장관이랄지, 그 다음에 또 지난 총선 때 한덕수 국무총리를 바꾼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하나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어쨌든 간에 김건희 여사 라인이든 아니든 간에 이 정도의 어떤 국민들의 의심의 눈초리를 쳐다보고 있으면 사실 이제 비서 라인도 사실은 쇄신하는 게 맞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하겠다는 얘기는 했지만 유연성을 가지고 이제 시간을 두고 하겠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 귀에는 조만간 하지 않겠다는 얘기로 들렸기 때문에 인적 쇄신도 하지 않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또 명태균 씨와 관련된 부분이랄지 이런 것들은 모두가 부인을 했죠. 특히 김건희 여사의 대외 활동 중단과 관련해서는 외교 관례상 또는 국익 활동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 외에는 이제 사실상 중단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외교랄지 의전할 때는 김건희 여사가 아마 공개 행보를 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사실은 대외 활동 중단도 사실은 받지 않겠다는 취지와 저는 거의 맞다고 봅니다. 이제 특검에 대해서는 아주 부정적이시더라고요. 특검은 이제 삼권 분립에 위배된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주장하는 특검은 민주당에서 야권에서 지명하는 사람을 대통령이 반드시 지명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결국 이제 국회가 특검을 지정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거에 대한 지적은 일리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하지만 만에 하나 친윤 쪽에서도 그런 제의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독소조항, 방금 말한 그런 독소조항을 제외하고는 특검을 받는 게 어떻겠냐, 또 이런 제의를 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받지 않겠다는 취지인 것 같아요. 지금 특검의 문제가 그 독소 조항이라고 한다면 그거 빼놓고 받겠다 이 정도는 얘기하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의혹이 있고 수많은 거에 대해서 의심의 눈초리를 쳐다보고 있으면 적어도 그 중에 하나는 사실은 들어줘야 하거든요. 그건 제가 볼 때는 그건 특검 정도는 가야 한다. 그렇지 않고는 이 매듭을 풀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마 특검 가면요, 제가 볼 때는 나올 게 그다지 없어요. 가능성이 있는 것은 주가 조작이라고 보거든요. 주가 조작 기소된다 하더라도 그 기소돼서 뭐 선고 받아도 집행유예 선고 받을 거거든요. 왜냐하면 손무시 같이 이렇게 큰 금액을 한 사람, 주도적으로 한 사람도 집행유예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현 정권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이 특검을 통해서 모든 걸 사실은 털어버리고 갈 수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자유로워지는 거고, 그러면 이제 손가락이 어디로 가는 거야? 이재명 대표한테 가는 거예요. 적어도 그렇다고 한다면 김건희 여사의 특검 정도는 가야 하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특히 더 아주 부정적이더라고요. 보니까 뭐 특검반에 대해서는 뭐 지난 8월인가요, 7월에 얘기했던 것처럼 국회에서 추천해주면 임명하겠다, 이제 그 정도 원론적인 얘기였고, 제2부속실 부속실장을 발령을 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오늘 자체에 대해서 친윤들, 권성동, 추경호 이런 의원들은 본인을 불차리고 부덕의 소치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과 잘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듣는 입장에서, 국민의 입장에서는 저기 사과를 한 건지 안 한 건지, 자화자찬을 한 건지, 아니면 뭘 인적 쇄신을 하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는 것인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이제 친한계에서는 사과는 좀 명확하고 구체적이 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제 그런 구체성이 빠졌다는 거고, 그 다음에 재발 방지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나의 아내가, 김건희 여사가 국정 개입은 한 사실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향후에는 절대 그와 유사한 일이 없도록 내가 앞서서 막겠다. 이 정도 얘기하면 되는데 그 정도 얘기도 하지 않아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히 초반에는 이제 사과를 했었잖아요. 두리뭉실하게 했는데 그 이후에 진행되는 회견에서는 김 여사와 관련된 부분은 오해가 있는 부분이 많다. 이렇게 밝히고 있기 때문에 좀 듣는 입장에서 보면 앞뒤가 좀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동훈 대표는 아직 공식 입장은 내지 않고 있어서 아마 내일 정도나 공식 입장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당연히 민주당은 혹평을 하죠. 영양가가 없다, 전파 낭비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국민 담화가 그렇게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을 끌어올린다던가 아니면 이 국면을 타개할 수 있는 그런 담화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어렵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제 추후에는 관련된 민심이랄지 여러 가지 살펴보면서 좀 더 자세한 얘기를 하겠습니다.